환경을 위한 플라스틱의 재활용 이런 거는 소극적이고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? 전 시간에 이 패션업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,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얘기입니다. 우리 패션업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3대 크리테리아, 친환경, 건강, 자원 절약입니다. 사실 요즘 그 서스테너빌리티 때문에 그 패션업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리사이클 합섬이에요. 리사이클 폴리에스터, 리사이클 나일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? 두 번째 스텝으로 가야 될 거는 뭐냐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두 번째 스텝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환경에 관한 거죠. 리사이클 화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플라스틱을 좀 재활용해서 생산을 덜 해서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좀 막자 이제 그런 차원이죠.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고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. 왜냐하면 사실 그 1년에 우리 패션업계에서 만들어진 옷이요. 1년에 무려 1,000억 벌입니다. 그리고 그 중에 30%에 해당하는 300억 벌 정도가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새 것인 채로 버려집니다.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생분해성 합섬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.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이제 합성 섬유는 고분자 물질이고 만들어진 지가 이제 뭐 1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지구상의 생태계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들이 이거를 분해할 수가 없죠. 박테리아가 분해할 수 없다는 거는 썩지 않는다는 거죠. 언젠가는 썩겠죠. 왜냐하면 그런 박테리아가 이제 그 진화에 생겨날 거니까요. 그래서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우리 그 나무의 리그닌이 분해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6천만 년이 걸렸을 정도로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플라스틱을 뭐 재생하고 이런 소극적인 것보다도 플라스틱 자체가 자연 상태에서 빨리 썩게 되면 훨씬 더 적극적인 어떤 그 환경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해서 생분해성 합섬이라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. 썩는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거는 듀폰에서 이미 10여 년 전에 개발이 됐어요.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 압백사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. 보통 이제 야드당 한 뭐 20불이 넘어갈 정도로 아무도 쓸 수 없는 명품 브랜드 말고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유명무실한 거죠. 아직까지는 이 생분해성 그 합섬이 그 적당한 가격, 그 중간 브랜드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될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의 그 스타트업 기업인데요. 시클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. 이제 이 시클로라는 브랜드는 정확하게 말하면 생분해성 합섬은 아니에요. 그러나 비슷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생분해성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우리 그 종량제 봉투를 자세히 보면 우리 환경부에서 4가지로 그 소재에 대해서 단체 표준을 만들어 놓고 제작을 하고 있어요. 그 첫 번째는 이제 폴리에틸렌 봉투, 이제 우리가 그 부엌에서 많이 쓰는 그 레비 폴리에틸렌이죠. 이제 그런 쪽에 해당하는 봉투가 있고, 그 다음에 생분괴성이라는 게 있어요. 생분괴성 처음 들어보죠. 이제 생분해성하고는 달리 일부가 이제 생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. 예를 들면 우리 식탁보로 많이 쓰이는 썩는 비닐 있잖아요. 하얀 거. 이거는 폴리에틸렌에 전분을 30% 정도 녹말을 집어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녹말은 자연에서 썩죠. 그러니까 녹말이 썩으면서 비닐봉투가 분해가 되는 거죠. 아주 작게 조각이 난다는 뜻이죠.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생분괴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탄산칼슘 봉투는 이거하고 비슷한데 전분을 넣는 대신에 탄산칼슘을 집어넣습니다. 탄산칼슘은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분필 같은 거죠.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체가 썩는 게 아니라 무기물이니까 주로 이제 마찰 같은 거에 의해서 분해를 시키는 거죠. 탄산칼슘 봉투 같은 경우는 생분괴성에 해당하지만 이거 이제 물리적으로 그 조각이 나는 거고, 전분이 들어가는 거는 생분해를 이용한 조각내기 이제 이런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생분해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썩는 진짜 생분해입니다. 3가지 분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제 다시 분류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, 생분해성이라고 하는 거는 100% 생물학적으로 자연에서 면이 썩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거. 이걸 이제 생분해성, 바이오디그레이더블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분해성이라고 하면 생자 빼고 물리적으로 이제 조각 나는 거, 디그레이더블 해서 이제 분해성이라고 하면 되고, 생분괴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생분해성과 그 다음에 분해성 이 2가지를
플라스틱을 조합해서 만든 바이오 컬랩서블이라는 개념으로 세 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석탄기가 6천만 년 지속됐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걸릴지 이게 썩는데 알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플라스틱을 자연에서 제거하는 수단 중에 우리가 궁극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플라스틱이 빨리 썩게 만드는 거고, 플라스틱이 썩으려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나와야 되겠죠. 그래서 사실 이런 그 고분자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는 존재합니다, 이미.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생물학적으로 인공 배양을 많이 해서 빨리 썩도록 만들면은 그게 이제 우리 그 친환경을 위한 궁극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. Let's make this love last till Valentine's. Let's spend this night